네, 자, 특별 대담 순서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하락세가 좀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또 대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술초 투자전략연구소의 우술초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방송을 안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출연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3월부터 한 3개월 동안 한국경제TV에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던 우술초입니다. 이렇게 장중에 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술초 대표님과 함께 또 최근 시장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투자에 대한 전략,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현명한 또 답변을 또 기대해 보면서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볍게 첫 질문으로 최근에 이 저서 중에서 5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네. 5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책은 사실은 한 17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요. 오래된 책이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570만 원 수중에 남은 돈을 가지고서 매매를 해서 조금 빠른 시간 안에 10억 이상을 만들고 그걸 검증해 가지고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책을 냈던 건데 지금은 또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면은 그 종잣돈 500으로 10억 만드는 그 과정이 한 달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최대 매매를 해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매매를 해서 평균 10% 정도 수익만 낼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수익금을 계속 이렇게 빼가지고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다가 1년 정도 꾸준히 그 10% 수익률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수익 났던 금액을 다시 뺐던 금액을 합쳐가지고 다시 재투자 이런 식으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7년 차, 8년 차에 접어들면은 약 한 18억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종잣돈 500으로 10억을 만들려면은 그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TV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알려드렸고 그 방법대로 지금까지 매매를 해서 실제로 계좌를 올리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와우넷 그 페이지에 올리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심지어는 벌써 한 40번 이상 매매를 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전체 다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검증해 나가는 과정 중에 또 있고요. 네, 그렇군요. 물론 이 책이 17년 전에 나와서 그때와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변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 방법론은 지금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가벼운 질문을 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그래도 좀 덜한데 오늘도 뭐 상승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또 하락 전환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 국민 주식이잖아요. 이들 종목 좀 어떻게 보시고 최근 시장 하락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다면은 뭐 지나놓고 나서 또 그렇게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까봐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미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약 1,600명이 한 20일 전에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을 한번 모처럼 처음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지, 현대차가 왜 당분간 갈 수가 없는지,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바뀌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락 쪽으로 DNA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해진 거죠. 대신에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여러분한테 TV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급소자리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하락이 멈춘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드렸던 그 자리가 그 캔들의 급소자리와 볼린저 밴드 저점이 삼성전자는 진입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단에요. 그래요? SK 하이닉스는 터치를 했고 살짝 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술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보면서 이게 왜 끊임없이 떨어지기만 하느냐, 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왜 못 올라가느냐, 이렇게 설명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재료가 붙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착각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바닥권에 거의 진입을 했다. 그 기술적인 노하우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71,6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97,600원 근처에서 바닥을 거의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로소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가격대가. 그런데 예.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9만 원, 10만 원 근처에 있을 때 가치 투자하라, 가치 투자한다. 그건 가치 투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완벽하게 이 자리에 서서 손실이 나지 않을 확신과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가치 투자 자리가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샀는데 오를지 떨어질지 나는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 가치 투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분을 잘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이 폭락장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그렇군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격이 지금 딱 들어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71,600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고 계시고 하이닉스는 97,600원 정도가 좀 바닥권이다라고 보고 네. 계세요. 지금 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어떤 게 더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으셨어요. 저한테 만약에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사겠냐 그러면 저는 두 종목 다 안 사겠지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들어갈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개념은 네. 여러분들은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수익을 내준다. 이것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좋은 주식은 지금 당장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내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접근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굳이 제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고르라 그런다면은 둘 다 50%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말은즉슨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렇게 큰 의미는 네, 없는 것 같은- 같다라는 말로 예. 좀 들리는데 그러면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예.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예. 제가 예전에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거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네. 오로지 수급 외에는 그 답을 구할 수가 없다. 수급. 그러니까 네. 수급이라는 것은 돈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의 힘이라는 것은 세력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걸 공략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지금 그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서 사야 되느냐, 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원칙을 만들어서 강한 종목을 갖고 매매를 하시되 그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든가 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종목을 따로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그래서 아니면 좋다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종목마다 대응을 다르게 하지만 수급을 첫 번째로 보자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슬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해 전략을 짤 때 나만의 원칙을 갖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을 공략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와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은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장기 투자가 너무 어렵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좀 장기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2년째 장기 투자하고 계신데 오늘같이 2차 전지가 좀 폭락하는 날이면 이게 좀 맞는 건가? 추세가 좀 꺾인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 추세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예. 저는 트레이딩을 주로 하지만 네.
반드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꼭 병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늘 그 네. 얘기를 강조를 해왔고 네. 방송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원칙이 다 다르겠죠. 만약에 2차 전지를 사가지고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기간을 얼마큼 가져가 가겠다. 그런 다음에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도 개의치 않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원칙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가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장기 투자를 결심했는데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이 흔들리는 거는 늘 있어 왔던 거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변동이나 파동은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장기 투자는 말이죠. 예. 그 원칙을 꼭 지켜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에는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업이나 업황 자체가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쵸. 계속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많이 오른 측면도 있었고 과거에도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변동성이나 움직이는 이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당연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의 원칙을 갖고 내가 정한 매도가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동성은 좀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가선 종목이 주가가 하락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선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기분이 오히려 좋으시대요. 더 싼 가격에 그렇죠. 더 네, 많이 네,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지 네, 않나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질문을 드릴게 최근 시장에 딱히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2차 전지 소부장도 있고 뭐 정치 테마도 있고 네. 우주항공도 있고 바이오도 있잖아요. 네. 너무나 테마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따라가면 물리는 사물놀이 장세가 되는데 네. 이런 테마 순환매 장세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 테마주도 테마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25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한 2개월 전에 우리 와운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 25년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이렇게 움직여왔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테마별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테마가 있고 중기적 관점에서 대시세가 나는 테마가 있고 잔파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테마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테마에 관심이 있다면은 주목해야 될 게 일반 옆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할 자신이나 능력이 없다면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가 됐든 뭐 2차 전지 테마가 됐든 어떤 테마가 됐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과 사고파는 노하우가 없다면은 들어가시면은 늘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면은 테마주 매매가 엄청난 수익을 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상반기 결산을 해가지고서 네. 수익금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수익 낸 것을 실제로 조만간에 이제 한번 그대로 또 지난번처럼 보여드릴 텐데 한 13억 5,70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6월 말까지 말이죠. 상반기에만요? 예, 상반기에만. 예. 근데 그 중에서 무려 65% 70% 이상이 테마주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테마주 매매 하나를 가지고서 한 종목을 가지고서도 20번, 30번을 매매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논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내려오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어디에 올라가면은 다시 주춤거리고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테마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잘 모르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 테마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올라갈 테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꺾이기 전까지. 꺾인다라는 것은 시세가 꺾인다라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간다라는 얘기죠. 조정과 눌림을 받으면서 대장주는 최하 반드시 10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많게는 10,00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테마주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지금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테마를 고른다 그런다면은 하반기 때에는 분명히 제가 상반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수소산업 테마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틈새 테마들이 분명히 주도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서서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추세를 깨지 않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도 뭐 그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지금 움직이는 테마들.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는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들,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속될 수 있는 테마를 집중 공략하시면은 그것도 대장주급 종목만 저점에서 공략하시면은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물렸다가도 또 가니까요. 근데 그 외에 내가 잘 모르는 대선 테마 아니면 뭐 다른 잘 모르는 테마들 이런 거 들어가시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구분해서 꼭 들어가는 습관을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테마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주항공, 수소,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쪽을 좀 보면 괜찮겠습니까? 네. 예.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대신에 들어가실 때에는 반드시 대장주급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급소자리라는 게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그 테마 대장주들은 하락이 정확하게 멈추게 돼 있습니다. 네. 가능성 99.9%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종목들에 익숙해져 갈 만큼 공부들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마 큰 무리 없이 테마주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테마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시장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 3,000 이상이 됐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까지 급락 장세가 나올 때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난감해하고 고민이 많아지시는 시기예요. 이럴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예. 이미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에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네. 분명하게 말씀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럼 그 위험 신호가 뭐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잘 올라가고 조정과 눌림이 나오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고를 반복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지수는 안 빠지는데 내 종목이 계속해서 못 가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추세를 추종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는 그리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생기는 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왜 내 것만 안 올라가지? 왜 나는 잘 안 움직이지? 이 종목이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그때 벌써 위험 시그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투자를 멈추셨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안 서고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에는 반드시 투자를 멈추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멈춘다는 게 현금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금화가 됐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일단은 종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관망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확신이 설 때 여러분 그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확률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들어가 수익을 낼 수 있어. 확신입니다. 이게 투자와 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기를 해오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위험 신호가 좀 포착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보고 계신 위험 신호를 포착할 만한 그런 체크 포인트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계세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교육을 하면서 네. 교육생들한테 저희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와운에서 한 1,000명 정도 일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위험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기술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방법과 노하우가 평균 매매 승률이 90%가 넘는데 그게 70%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시장 전체 흐름을 봤더니 중국과 홍콩 증시가 심상치 않더라. 네. 이때부터는 몸을 사리는 게 맞다. 미국 시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종목별로 흐름이 별로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질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과 테마가 따로 있는데 그런 테마와 업종과 종목만 가지고서 당분간은 매매를 해야 물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조지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온 바닥이고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단기 꼭지가 된다. 그런데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자료니까 한번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와 같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에 좀 바닥인지 아닌지 위험 신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지금 시장 위험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확실하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장에서 대표님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예. 이런 장이 트레이더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중장기 가치 네. 투자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싸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예, 들어가면 중장기적으로. 되니까요. 예. 지금 봤을 때에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지수나 대형주나 일부 급등한 종목을 보면은 또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가실 때에 그냥 누구 주변의 얘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참고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종목이 전체가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할 종목도 굉장히 많고 매매가 가능한 종목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폭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은 위험하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는 분들한테는 지금 장이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 빠른 순환매와 기술적 급등락을 어디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하고 먼저 끝내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투자를 멈추고서 지켜봤다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은 그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가지고서 지금 당황스러워서 물려있는데 어떡하느냐, 지금 돈이 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잠시 투자를 멈추고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가짜 바닥인지 이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 확인 작업을 거쳐서 안 빠지면 적어도 3박 4일 동안 기술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안 빠지고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면 다중 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들어가시면은 빠르게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오히려 떨어질 때에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을 좀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빠질 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라고 하셨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업종군 혹은 종목이 있으신지 짧게 팁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할 때에 네. 기준이 뭐냐면은 예. 일단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망하지 않을 회사 중에서도 대형주는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왜 왜냐면 제외시키세요? 대형주 가지고서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형 종목이거나 중소형 종목 위주로 이 중장기 가치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도요, 잘 들으시면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테마도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테마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그 테마주들은 단기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종목인데 현금성 자산이 몇 천억씩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주가가 PBR이 0.6배, 0.7배가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하면서 연간 몇백억씩 수익이 나는데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장에서 보통은 성장주라든가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외가 돼서 못 올라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종목이 조명을 받으면은 대형주보다도 4배, 5배 빠르게 올라가고 더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은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이야기 드렸던 패러다임에 입각한 그런 종목들, 걔네들을 따로 뽑아서 걔네들의 기업 가치를 잠깐만 분석해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골라낼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보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종목 보고 PBR 1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근데 짤막하게만 그것은 알려주세요. 제가 네. 지금 종목을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언급을 안 얘기하는지 하셔서 좀 예, 많이 합니다. 어려우시죠? 예, 그런데 그래도 네. 그런데 네. 제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예. 오늘 대놨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사게 되면 공개적으로 예. 보여드리고서 제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샀다라고 분명히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 방송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제가 지금 한 말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시진 않더라도 관심 있는 종목은 없으세요, 혹시? 네. 제가 너무 집요한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물고기를 정말입니다. 주시는 게 예, 정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네. 자제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는 시켜드릴 수 있는데 네. 종목을 자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응 자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지금 네티즌 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셔가지고 여쭤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중소형주 안에서 현금성 자산 풍부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물고기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물고기 잡는 법부터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공부를 통해서 종목들 발굴을 더 잘 해나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들고 그리고 그래도 또 테마는 알려주셨잖아요. 뭐 테마 중에서는 또 관련된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수소 테마, 우주항공 테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테마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술초 투자전략연구소의 우술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